안녕하세요. 윤시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멘티 태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티 태그란 HTML5가 나오면서 대표적으로 영역을 표현하는 태그인데요. 사실 HTML4로 만든 웹 문서의 결과나 HTML5로 만든 웹 문서의 결과만 보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HTML5의 시멘티 요소로 작성한 이제 소스를 보시면은 태그만 보고도 이 영역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스를 검색을 해서 수정 위치를 바로 찾을 수도 있고요. 웹 접근성으로도 봤을 때도 시멘티 태그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보기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HTML4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전부 다 div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자, 얘네들이 전부 다 div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림으로 써져 있지 않고 그냥 div 태그만 써져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얘가 상단에 표현이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본문 영역인지 광고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멘티 태그가 이제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태그 자체만으로 만 봐도 얘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헤더부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헤더하고 헤드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헤드는 우리가 이 문서의 정보를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헤드는 문서 영역에서 딱 한 번만 쓰실 수가 있고요. 헤더는요. 상단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서 한 영역에다가 여러 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헤더를 쓰시고 본문 영역에서도 뭔가 본문 영역이 너무 넓다, 길다 그러시면은 헤더를요. 요 영역에도 헤더를 또 쓰실 수가 있고요. 하단 영역에도 여러분들이 좀 길다 그러시면은 또 헤더를 여러분들이 쓰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마크업을 하신다 그러시면 이게 지금 상당 영역으로 제가 표현을 해드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섹션 해가지고 자 본문 영역인데 이 영역 안에다가 또 헤더를 쓰실 수 있다라는 말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본문의 상단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부 태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내부 태그는요. 메인 메뉴나 이제 서브 메뉴 등을 의미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요한 내비게이션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요한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본문 영역에서의 의미가 이어지는 그러면은 만약에 옷 쇼핑몰이다 그러면은 홈이라든지 만약에 아우터, 탑 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쇼핑몰의 메뉴로 이제 타고 들어가실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인재 채용 그러니까 푸터에 나와져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들 있잖아요. 링크들 걔네들은 내부에 포함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뉴를 쓰실 때는 우리가 보통 갈래로 많이 쓰는 구조가 UL에서 LI에서 A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서브 메뉴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메인 자체에서 주제하고 조금 어긋나져 있는 그 메뉴에는 이 내부를 부모로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한 메뉴에다가는 내부를 감싸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헤더 안에 들어가져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헤더에 또 다르게 이제 바깥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헤더 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깥에 쓰셔도 돼요. 독립되어져 있는 콘텐츠예요. 꼭 누구 안에 속해져 있는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그 공간 안에다가 쓰실 수 있다. 헤더 안에서도 쓰실 수 있고 바깥에서 쓰실 수도 있다. 그래서 독립되어져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즉 위치에다가 영향을 받지 않는 태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메인 메뉴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섹션을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이 나와져 있는 순서대로 이제 마크업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 헤더 안에 내부 안에 이 메뉴들 그죠? 그리고 지금 헤더의 형제로 섹션 그죠? 이 헤더의 형제로 섹션으로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섹션 같은 경우에는 본문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얘는 여러분들이 섹션을 또 여러 번 쓰실 수가 있어요. 내용 자체가 조금 의미가 다른 영역이다. 그러면은 섹션으로 이제 구분을 해 주실 수도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역 자체를 크게 구분을 할 때, 본문 영역이기는 하나 영역 자체를 크게 구분을 할 때, 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섹션을 넣어 주시는데, HTML5, W3C 영역, 기간에서는 섹션이 본문 영역이기 때문에 제목을 넣어줘라 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 제목이라는 것은 HN 태그를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본문 영역마다 섹션 안에다가 제목을 넣어줘라. HN 태그를 넣어줘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H1, H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소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이런 식으로 넣어줘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대로 이제 마크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섹션 안에 아티클이 두 개가 있죠. 자, 아티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아티클, 두 번째 아티클,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져 있는데, 자, 아티클은, 말 그대로, 직역을 그대로 하자고 하면은요, 기사, 그러니까 정보 전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 전달의 목적. 아티클을 넣으신다 그러면은, 어떠한 정보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아티클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꼭 섹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부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콘텐츠여야 한다. 독립된 콘텐츠이다. 그래서 섹션이랑 형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아티클이 최상단에다가 위치가 되어져 있을 수 있다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아티클 안에 아티클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티클 안에 아티클이 있는 경우. 자, 그러면은 정보 전달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아티클은 기사, 뉴스의 기사 내용이 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안에 하위 자식의 아티클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무조건 부모의 아티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다. 그러면은 이 자식은 그에 대한 댓글 같은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의미를 기억을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aside라고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자, 얘는 섹션의 형제로 바깥으로 빼내어져 있죠. 그러면은 마크업이 aside 이렇게 되겠죠. 자, aside는 여러분들 광고인데요. 한마디로요. 이 본문 영역에 여러분들 문서를 작업을 하실 때 이 aside가 지워져도 본문의 내용과 전혀 지장이 없고 영향이 끼치지 않는 콘텐츠를 aside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광고 같은 것들을 이제 대부분 aside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맨 마지막에 자, 푸터라고 되어져 있죠? 자, 푸터는 지금 헤더하고 섹션하고 어사이드하고 푸터하고 전부 다 형제이죠? 자, 순서만 자, 이렇게 마지막에 표현이 돼요. 그래서 푸터 자, 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푸터는 헤더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하단 영역이라는 소리인데, 헤더가 제가 문서 영역에서 여러 번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푸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단 영역이라는 의미인데, 얘가 여러 번 쓰실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좀 뭐냐? 헤더 영역에서 조금 상단 영역이 길어요. 그러면은 하단이라는 표현으로 그 안으로 자식으로 푸터를 넣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섹션 본문 영역이 너무 길어. 그러면은
그 영역 아래에다가 푸터라고 또 집어넣어서 섹션의 하단 영역이야 라고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푸터를 여러분들이 하단 영역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사이트의 연락처 정보라든지 저작권 등을 이제 보통 대략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또 더 여기서 이제 추가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어드레스, 그죠? 어드레스를 여기에다가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어드레스를 넣으실 수가 있는데 얘가 그 HTML5로 넘어오면서 4였을 때 의미가 살짝 달라졌어요. 그 어드레스는 우리가 주소라는 의미인데요. 얘가 예전에는 우편 주소를 썼었거든요. 근데 우편 주소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안 되고 HTML5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그 우편 주소로 안 보내잖아요. 잘. 그래서 관리자, 이 사이트 문서의 관리자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뭐 이메일 주소를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소린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시멘틱 태그를 그대로 왼쪽에 보여드린 이미지의 내용을 그대로 태그로 이렇게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린 건데 의도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때에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이 태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장 간단하게 문서를 작업을 해주시는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그를 작성하는 게 어려우시다 그러시면요. 저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이미지를 그려본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태그를 쓰다 보면은 연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시멘틱 태그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